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버기나 트럭이 그리고 버기 베이스의 몬스터 트럭을 오프로드나 점프, 스턴트가 아닌 오직 스피드만을 위한 세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튜닝을 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사실 스피드는 온로드 전용 차량으로 즐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도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빠른 스피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전용 차량만큼은 안 되겠지만 100km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죠. 자, 오늘 튜닝에 사용될 차량은 밍양사의 블랙팬서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차량을 리뷰하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제품 가격과 파트 가격이 저렴하고 부품 수급이 잘 되는 차량이라 입문용으로 적당하다는 평가도 많았지만 단점들에 대한 피드백도 많았습니다. 먼저 바디 디자인과 휠 타이어의 디자인을 단점으로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고공 점프나 화려한 스턴트까지 즐기기엔 차체 강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았어요. 특히 다른 파트보다 메인 샤시의 내구성을 단점으로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블랙팬서는 프로킷에 가까운 제품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저가형의 입문용 제품이기 때문에 값비싼 프로킷 차량들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다룰 콘텐츠는 오직 온로드에서만 달리기 때문에 블랙팬서로도 충분합니다. 프로킷과 비교해 스턴트나 고공 점프에 필요한 차체 강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회전이 발생하는 구동 파트의 품질과 내구성은 프로킷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세팅에 필요한 재료부터 소개해 볼게요. 먼저 디프 오일은 30만과 10만을 준비했어요. 프런트와 센터는 30만으로 채우고 리어는 10만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온로드 전용 휠 타이어예요. 오프로드 타이어는 속력이 빨라질수록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는 도넛 현상 때문에 온로드에서 70km만 넘어가도 직진성이 크게 떨어지고요. 스타트에 너무 많은 힘을 주면 출발과 동시에 전복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반면 온로드 전용 제품들은 도넛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피니언 기어는 지난 리뷰에서 20D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3P를 준비했어요. 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세팅만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세팅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세팅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시기엔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디프 오일부터 교체해 볼게요. 자, 블랙팬서의 디프는 센터에만 오일이 사용되고 프런트와 리어는 이렇게 그리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차라리 오일이면 닦아내기가 한결 수월한데 그리스는 다소 번거로운 편이에요. 면봉으로 최대한 깨끗이 닦아내고 라이터 기름에 담궈 마무리했습니다. 디프 오일의 양은 넘치지 않게 최대한 채워주시면 되고요. 기포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프런트와 센터는 30만으로 세팅했어요. 프런트 디프는 오일 점도를 올릴수록 좌우 바퀴의 회전차가 줄어 직진성이 좋아지고요. 센터는 앞뒤 바퀴의 회전차를 줄여 순간 가속력이 향상됩니다. 자, 리어 디프의 오일 점도는 프런트보다는 낮은 점도를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라 저는 10만으로 채웠습니다. 이제 가장 고생스러운 부분은 끝났어요. 오일 교체 작업은 분해 조립이 필요한 부분이라 초보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음 단계는 서버 세이버를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작업이에요. 다이얼을 끝까지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작업으로 차량을 분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에 따라 다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촉 포지션을 바꿔 차고를 최대한 낮춰주는 작업이에요. 간단하게 촉을 최대한 높여 차고를 낮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TR 제품의 경우 세팅의 폭이 좁아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데 블랙팬서는 세팅의 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 무게중심을 온로드 차량과 비슷하게 낮춰줄 수 있어요. 다음은 고속 주행에서 다운포스의 효과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윙 마운트의 포지션과 윙의 각도를 변경해주는 세팅입니다. 이것도 그냥 위치만 변경해주는 세팅이라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윙 마운트는 이렇게 한 단계 위로 변경해주시면 되고요. 윙의 각도는 바람이 차량을 최대한 눌러줄 수 있는 각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RTR 제품은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팬서의 경우 프로킷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죠. 자, 물리적으로 세팅을 변경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전자 파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던 1대8 변속기를 장착했고 세팅만 조금 변경해 주었어요. 부드러운 스타트를 위해 스타트 펀치는 30%로 설정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브레이크는
100%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피니언 기어는 앞서 말씀드렸듯 23T를 사용했는데 블랙팬서는 모터 마운트의 구조상 20T를 넘어가면 백래쉬를 맞추는 게 조금 번거로워집니다. 피니언 기어가 모터를 고정하는 볼트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마운트에 모터를 먼저 고정하고 피니언 기어를 장착해야 하거든요. 참고로 블랙팬서는 피니언 기어를 고정하는 무드볼트의 길이가 짧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무드볼트가 피니언 기어 밖으로 나오면 조금만 풀려도 마운트에 걸릴 수 있어요. 무드볼트 사이즈는 4에 3mm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스피드 세팅은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모터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냉각 장치가 필요해요. 저는 방열판과 쿨링팬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차량의 기본적인 세팅은 모두 끝났어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주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휠너트는 록타이트를 사용해 확실하게 고정해 주는 게 좋아요. 고속 주행 중에 조금만 풀려도 획스가 모두 갈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트럭위의 온로드 세팅은 리어보다 프론트를 더 낮게 세팅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세팅해도 주행을 시작하면 리어가 눌리고 프론트는 올라가죠. 마지막으로 조종기에서 듀얼 레이트 값을 낮춰주세요. 이 값은 낮추면 낮출수록 조향각이 작아지고 조향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RC카는 크기에 비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최대 속력에서 조금만 핸들을 틀어도 빠르고 급하게 꺾이기 때문에 듀얼 레이트 값을 낮춰 조종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바디는 미드색 바디를 하나 구입했어요. 블랙팬서 바디는 프로라인 제품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품질과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한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트럭이 바디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바디 색상은 휠과 잘 어울리는 붉은색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블랙팬서가 아니라 레드팬서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주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쇼츠 영상을 2편 올렸는데 자동차 도로에서 촬영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아직 개통하지 않은 구간이라 일반 자동차는 다니지 않아요. 자, 그럼 4셀 배터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트럭의 장르로는 매우 빠른 90km가 넘는 속력이었지만 온로드 전용 차량처럼 매우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촬영 당시엔 너무 편안하게 느껴져서인지 느리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제 메인 모터의 최대 출력 6셀 배터리로 달려보겠습니다. 차량 크기와 무게에 비해 너무 무리한 세팅 때문인지 전자변속기가 최대 출력까지 버텨내지 못했어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전자변속기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전원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변수가 발생해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최대 8셀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바 변속기로 교체했습니다. 다행히 블랙팬서는 변속기의 위치가 모터 옆이 아니고 배터리 옆이라 공간이 넉넉해서 아무런 가공 없이 장착 가능했어요. 저처럼 블랙팬서에 온로드 세팅을 하고 6셀까지 사용하고 싶다면 전자 변속기는 중고로 구하기 쉽고 저렴한 넥스6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OEM 중고 제품들은 10만원 아래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장착한 변속기도 넥스6와 비슷한 사이즈이니 장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주행 파트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 세팅으로 최고 속력은 127km를 기록했고요. 이 속력도 제법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력보다 더 놀라웠던 건 순간 가속력이었어요. 출발해서 100km의 속력까지 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마에서 출시한 온로드 차량 펠로니를 리뷰할 때 제로백 3.5초를 찍은 적이 있어요. 물론 펠로니는 튜닝이 거의 없는 순정 상태로 진행했고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프로드 장르의 차량을 가볍게 튜닝해서 이 정도의 성능이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튜닝은
트럭의 장르에 블랙팬서를 예로 들었지만 버기 베이스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분 적용할 수 있는 튜닝입니다. 오프로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온로드에서 스피드를 즐겨보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는 전용 차량을 구매해 즐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처럼 트럭의 장르로 스피드를 즐겨보고 싶다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세팅이 가능한 블랙팬서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드 전용 트럭이르는 최고의 가성비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